안녕하세요. 이혜광입니다. 오늘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엊그제 CNN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8월 29일 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해리스는 팀 월스 런닝메이트를 동반하고 CNN의 다나 베시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얻고 주목을 끌었는데요. 참고로 현재의 미국 대선 관련 지지도 상황은 전국적인 지지도에 있어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간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1%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팍스뉴스나 월스트리트저널, 퀴니피엑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적어도 양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가 현재로서는 확대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환원하면은 즉 이제 해리스의 상승세가 멈췄다, 정체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잘 아시는 스윙 스테이트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3% 사이의 경합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3%로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요. 전부 다 오차 범위 내 아주 미세하게 좀 경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해리스의 지지도가 허니문 효과가 소멸되면서 상당히 상승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체됐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왜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결국 실시했느냐, 이 배경을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해리스가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등장한 뒤 한 40여일 이상을 책임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들이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대규모 선거 유세에서 이제 텔레프롬프터에 의존해서 그냥 크게 대규모로 행사하는 그런 방식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떤 언론인은 초딩들 파티 같은 전당대회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너무 높다, 그렇게 또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한계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지지도가 상승되지 않고 트럼프와의 격차도 벌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경미하게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초조한 게 좀 나타나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8월 말경에, 그러니까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이번 달 8월 한 20일 그쯤 해가지고 해리스 캠프에서 드디어 이제 해리스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거다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즉시 며칠 안 돼서 8월 29일 날 CNN과의 인터뷰가 실시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뷰인데요.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인터뷰가 실시된 이유는 뭘까? 적어도 그거는 신속한 언론 회견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좀 민주당 내부에 공유되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게 퍼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전당대라든지 분위기에 편성한 지지도가 계속 확대됐으면, 그래서 트럼프와의 지지도 격차가 벌어졌다면 굳이 서둘러서 언론 인터뷰를 실시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관측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과거 90년대 한국 대선에서 토론에 약하나 지지도가 높은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본인의 약점인 토론을 회피하는 전략을 좀 썼죠. 그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정치인이 이 후보에게 훈수를 두기를, 당신이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데 왜 굳이 토론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느냐, 그렇게 좀
훈수를 충고를 이제 두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쭉 나갔는데요. 이 후보는 미국의 유권자들 성향을 제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관찰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맹목적인 정파성에 따른 선호도는 선거운동 초기에 골수 정당 지지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뭐 우리 정당 소속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뭐 지지한다. 뼛속까지 지지한다. 그런데 선거에 향방을 쥔 중도적인 유권자 개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할 경우 왜 지지하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이 분석 이유가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좀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 볼 때 해리스의 분위기에 편승한 지지도의 한계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결국 중요한 거는 해리스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을 불식시키고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내공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이 자리를 만들고, 현재 어쨌든 간에 해리스한테 우세한 분위기를 실질적인 지지세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우세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인터뷰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인터뷰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동향은 상당히 이제 미국 내 동향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해리스는 그간에 자신이 내세웠던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반대 입장, 그 영어로 말하면 플립플롭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대 입장으로 입장을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민주당, 해리스도 포함되죠. 전기 자동차를 의무화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입장을 했었죠. 셰일가스 역시 이제 환경 문제 등으로 셰일가스 발굴을 위한 그 기법입니다. 프래킹이라는 기법을 나는 반대한다. 또 멕시코 국경을 통해 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보여줬죠. 해리스는 그 사람들도 우리 인도적으로 대해야 된다. 또 미국 연안 석유 시추도 반대를 했습니다. 또 국경 장벽 설치도 반대됐습니다. 이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반대 입장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180도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서 또 여론은 정책에 대한 해리스의 입장이 모호하다, 불리하면 즉시 입장을 바꾼다는 무책임한 모습이 나타난 거라고 보고서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전국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팁을 받는 사람들, 접객업소 사람들, 종사자들에 대한 팁을 면제하겠다, 그런 정책을 하니까 해리스가 모방을 했죠. 그래서 해리스는 이게 바꾸고 모방하고 그런 입장이 좀 강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해리스 정체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감 가지고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리스는 이제 opportunity economy, 그 기회에 입각한 경제, 누구한테나 기회가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opportunity economy라는 슬로건 하에서 최대로는 한 70% 정도 수입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런 입장까지도 표명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좌파적이고 사회공산주의적인 정책이 크지 않는가, 그런 의혹이 불안감을 이제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입장이 본인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 대통령직, 미국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국가의 대통령직에 종사하는 후보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의무가 있는데, 즉 영토의 완정성, 국가의 영속성, 국민 보호, 국가 발전,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해리스가 내세우는 입장은 비인도주의에 입각한 NGO 단체적인 그런 태도를 좀 보여줘서 이것이 한 나라를 더군다나 그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끌 대통령직의 후보자로서 이게 적합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해리스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 그런 관측도 제 개인적으로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평이 좀 재밌는데요.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해리스가 후보로 거의 이제 실제로 확정됐을 때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래도 기본이 있다. 그러나 해리스는 여기서도 이 기본이 약하다. 그래서 해리스가 상대하기가 더 쉬운 후보자다. 그렇게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해리스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 멕시코 국경으로 돌아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불법성,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부정을, 그 사람들 일리갈의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를 처벌할 필요성을 언급한 거죠.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미국이 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데, 혼란스럽고,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가지고 시카고, 보스턴,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의식주, 교육, 의료 제공을 인해 가지고 미국 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주정부, 시정부도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 포션이 크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 압박감이 크다는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해가지고 치안이 전국적으로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이죠. 한 이틀 전인데, 콜로라도 주의 한 도시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건물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혀가지고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중남미의 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마치 이 갱단이 자기 나라에서 갱단으로서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완전히 활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미국 학생들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용도로 이제 스쿨버스가 사용되니까 미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좀 생기고요. 이런 입장에서 해리스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리스의 그 말 바꾸기가, 플립플랍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엊그제, 그러니까 CNN과의 인터뷰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CNN 측의 다나 베스의 질문은 아주 정중하고 무난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월스 부통령 후보에게도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이 이제 분산됐는데, 30분이 채 안 된 그 인터뷰 시간에서 아주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은
찾아볼 수가 어렵고요. 기대한 1대1 실황 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 중에서 해리스는 이 나나 버시가 왜 당신은 현재 말바꾸기 반으로 인해 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걸 지적하니까 해리스는 자신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은 이제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해놔가지고 해리스의 정책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은 이제 더욱 이제 가중된 거죠. 어떤 게 해리스의 본 모습이냐? 사회주의적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입장이 더 본 모습이냐? 아니면 지금 말 바꾼 불법 이민자들을 불법적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 그것이 본 모습이냐? 아니면 최근에 말 바꾼 게 단지 지지도가 확산되지 않으니까 이를 위해서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용이냐, 이런 의문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뷰는 해리스의 능력이나 해리스의 실상,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드디어 이제 인터뷰를 해서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해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해리스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등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나이트스캡 소셜 미디어 폴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 인터뷰가 매우 이제 실망적인 그런 거라고 보였는데, 그렇지만 우스운 거는 미국 사회가 아직 현재 극단적으로 갈려져 가지고 민주당과 해리스를 지지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죠. CNN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ABC나 MSNBC나 이런 언론들은 해리스가 인터뷰를 매우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민주당 인사들도 해리스가 인터뷰를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 아주 극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인터뷰가 아주 지루하고 보링하고 맥이 빠졌다, 에너지가 없다,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해리스에 대한 인터뷰 평가는 극과 극으로 양분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양분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도적 유권자들에게 이 인터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민주당 측이 알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측도 해리스의 CNN 회견이 그 내용이 좀 부족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리스 캠프는 이 회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리스가 곧 1대1 언론 인터뷰를 할 것이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해리스를 이제 좀 알맹이 있는, 믿을 수 있는 후보라는 걸 이제 적극 이제 알리면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현재 제한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지지도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미국 대선 운동은 지금도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 측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순간순간 아주 첨예한 갈등, 충돌이 일어나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